서울 청담동의 한 소극장.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연극 파우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유인촌 전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나 7년 만에 배우로 복귀해 화제가 된 이 작품이 관객들의 요청으로 올겨울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괜찮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부터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국민 배우에서 공직자로 다시 연극 무대로 복귀한 배우 유인촌.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그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연극 파우스트의 한 장면 보여주셨는데 요즘 다시 무대에 서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어쨌든 평생 제가 이제 시작한 일이고 또 물론 그 잠깐의 휴직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흥분되고 네. 또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에 맡으신 역할은 어떤 역할이신가요? 저는 두 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 역할도 하고 그 반대되는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해서 이제 악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다 있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더 잘 맞는 역할인데 저는 이제 일종의 그 두 가지의 역할을 저는 낭독 스타일로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연극적으로 다 하긴 하지만 그 두 개의 역할을 이렇게 해설자처럼 관객한테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연극으로 새로 이렇게 만든 거죠. 1970년 오셀로의 단역으로 연기에 입문해 어느덧 43년 차 연극 배우가 된 유인촌. 그의 연기관은 연기했던 작품의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문제적 인간 연산, 리어왕 등 주로 인간 존재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1999년에는 서울 청담동의 소극장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며 연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청담동에서 오래전부터 소극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소극장 운영 힘들진 않으신가요?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고 또 사람이 조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작품 올리는 비용이 또 적게 드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나 그 관리나 이런 거는 뭐 아주 고정적으로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간은 사실은 사람을 키우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실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뭐 이렇게 옆에 어떤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8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은 유인촌 전 장관. 2년 11개월간의 장관 재임 기간 중 저작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국립예술단체의 체질 개선을 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됩니다. 유 전 장관이 임기 중 전국을 누빈 거리는 94,000km, 해외 일정까지 합치면 지구 8바퀴를 도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직선적인 성격 탓에 때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다니는 열정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어도 그건 다 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받은 만큼 이제 임기가 끝나면 정말 낮은 데로 가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더 이렇게 돌려드려야죠.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장관직에서 퇴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찾은 건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중고등학교, 과거 소년원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던 유 전 장관은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 봉사를 했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한테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9월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본업인 연극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와 소외 계층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돌며 지방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는 많이 열악하잖아요. 또 좋은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뭐 예술의 전당을 가든지 국립극장을 가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극장을 찾아가기 전에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더 접하지 못한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저의 그 의무처럼 지금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근엔 강원도 평창군 봉평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년 전 마련해둔 폐교에 공연장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술의 전당 어떻게 오겠는가. 그래서 정말 농사일 끝나고 저녁 식사하시고 정말 간단하게 그냥 아주 편한 옷에 편한 신발 신고 그냥 잠깐 걸어오시면 예술의 전당 수준의 공연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제 그걸 하고 싶었어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도 문화적으로 풍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쓰고 싶다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가고자 하는 문화 융성의 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융성해질 수 있는 건 내가 남이 갖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술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무용, 뭐 미술, 연극, 영화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거울같이 그런 걸 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또 새로워진 자기를 만들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거를 잘 되게 해주면 사람들이 융성하는 거죠, 말하자면. 같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인간적이고 또 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 유인촌 선생님 하면은 우선 그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표정과 카리스마를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배우는 한국에선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극 배우로서 유인촌은 카리스마와 에너지의 결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인촌 전 장관은 남은 인생은 화려한 정치인이 아닌 대중 곁에서 울고 웃는 따뜻한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 오른 그의 도전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